돈나무. 돈나무는 사시사철 보기 좋다. 줄기의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지면서 마치 전정을 해놓은 듯 균형 잡힌 몸매를 가다듬고 있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주걱같은 잎새를 달고 있다. 잎은 반질한 윤기가 돌며 동글동글 뒤로 말린 채 모여달린 그 모습이 귀엽고, 봄이면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수십 장의 잎새 가운데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이 아름답다. 이 꽃이 맺어놓은 큰 구슬 같은 열매들은 가을 내내 충실히 익어서 벌어지는데, 동그랗던 열매가 세 개의 삼각형을 만들며 갈라진 사이로 점점 붙어있고, 붉은 종자들은 마치 루비를 가득 박아놓은 듯 신비롭기만 하다. 이 돈나무의 자태는 인위적으로 만든 듯 완벽하여 혹 어디선가 상용으로 들어온 나무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한다.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라서 중부지방에서는 화분이나 온실에서 볼 수 있어 이러한 의심이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돈나무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소중한 우리 나무이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남쪽의 한가한 바닷가에서 온갖 바닷바람과 빛을 한몸에 받으며 상록수림가에 자리잡고 있는 활짝 웃고 있는 듯 싱그러운 돈나무를 볼 때마다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곤 한다. 왜 돈나무가 되었을까? 돈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울리고 웃는 그 돈나무를 연상하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 돈나무란 이름이 처음 생긴 곳은 제주도다. 그러나 본래 제주도 사람들은 돈나무를 두고 똥랑, 즉 똥랑나무라 부른다. 꽃이 지고 난 가을, 겨울에도 열매에는 끈적끈적하고 들쩍지근한 점액질이 묻어 있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시 온갖 곤충, 특히 파리가 많이 찾아와서 똥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 일본인이 제주도에 와서 이 돈나무의 모습에 매료되었는데, 똥랑의 똥 자를 발음 못하고 돈으로 발음하여 돈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똥나무라 취급하고 무시하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돈나무를 좋은 관상수로 개발하였고, 일본에서 묘목과 이 나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아예 일본인의 엉뚱한 발음으로 만들어진 돈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연유도 모른 채 그저 돈나무라 부른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하도 화가 나서 머리가 돌아버려 돈나무가 될 지경이다. 돈나무는 서문나무, 개똥나무, 해동 등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개똥나무는 바닷가에 자라는 똥나무라는 것이고, 생양명이기도 한 해동은 바닷가에서 자라므로 바다 해자를 달았으나 굳이 오동나무 동자를 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돈나무를 서문나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음나무는 엄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잎이 단풍잎 같은 낙엽성 교목이다. 귀신을 쫓을 만큼 무서운 가시도 있는 나무로 돈나무와는 서로 비슷한 데라고는 전혀 없는 식물학적으로도 거리가 먼 나무이다. 그러면 왜 삼음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친다. 이 금줄은 꼭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면역성이 약한 아이에게 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귀신이 아이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기에 웬 새끼줄을 쓰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 1000년을 살았다는 동방삭에 얽힌 고사에서 연유한다. 동방삭은 천도를 훔쳐먹고 오래 살다 보니 신수를 쓴다는 소문이 났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 염라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염라대왕은 3마리의 귀신을 시켜 동방삭을 잡아오게 하였다. 귀신들에게 잡히게 된 동방삭은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알려줄 테니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을 건넸다. 가뜩이나 동방삭이 도수를 부린다고 해서 걱정하던 차에 이 제안을 듣고 있는 귀신들은 동방삭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봤다. 동방삭은 팥떡과 동치미라고 대답하고는 귀신들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순진하고 단순한 귀신들이었던지 새끼줄과 돈나무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자 동방삭은 재빨리 웬 새끼줄을 허리에 동이고 돈나무 숲에 누워버렸고, 귀신들은 접할 수 없게 되었다. 화가 난 귀신들은 동방삭이 무서워한다던 팥떡과 동치미를 돈나무 숲에 던졌다.
그러나 이는 귀신을 속이려는 동방삭의 꾀였으며 동방삭은 돈나무 숲에 누워 팥떡을 먹고 체하지 않도록 동치미까지 마셔가며 귀신이 도망가기를 기다려서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로 볼 때 귀신이 아주 무서워하는 나무는 돈나무이다. 음나무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그 왕성한 가시가 무서워 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믿어 가지를 잘라 집에 걸어놓는 나무이므로 음나무가 없고 돈나무가 자라는 남쪽의 섬이나 바닷가에서는 귀신을 쫓는 역할을 돈나무가 대신하였기에 귀신을 쫓는 나무의 대명사가 음나무에 섬자를 붙여 섬음나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 일본에서는 실제로 입춘에 이 나뭇가지를 잘라 문짝에 붙여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지은이의 추측이 들어맞았음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여서 흐뭇했고 새삼 새나라가 한 문화였음을 느껴졌다. 돈나무의 학명은 피토스포롬 토리바이다. 속명 피토스포롬은 수지라는 뜻의 그리스어 피타와 종자라는 뜻의 스포로스의 합성어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자에 수지같이 끈적거리는 점액물질이 묻어있는 데서 유래되었고 종서명 토리바는 일본말로 문짝이란 뜻이다. 문에 나뭇가지를 달아 귀신을 쫓는 동양의 미신이 서양의 학명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자로는 해동 외에 칠리향이라는 이름과 천리향이라는 이름도 있다. 꽃의 향기가 좋아 그리 부른다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향기가 백리를 간다는 백리향과 향기를 비교하여 천리향을 옳은지 천리향이 옳은지 알아보아야겠다. 돈나무는 돈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성 감목이다. 세계에서는 돈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 100여 종이 넘지만 우리나라 돈나무과, 돈나무속, 돈나무종이 각 한 과 한 속 한 종만이 자란다. 다 자라면 2에서 3m까지 자라며 한 자리에 모여 달린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좁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 달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새 잎이 나면 연하다가도 마를수록 뻣뻣해지며 지난해 달린 잎과 올해 새로 난 잎 사이좋게 함께 달려있다. 늦봄에 모여 달린 꽃들은 마치 작은 우산을 만든 듯하다. 지름이 1cm 남짓한 작은 꽃들은 하얗게 피었다가 점차 노랗게 변하며 세월이 지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돈나무에서는 냄새가 난다. 결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는 주로 나무 껍질에서 나지만 뿌리를 캐어보면 냄새가 더하다. 이 냄새는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더 나서 장작으로 떼지 않았고 결국 이 냄새 하나로 지금까지 목숨을 연장하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많다. 살아가기 위한 숲속의 나무들의 투쟁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도 하다. 돈나무는 제주도와 남쪽의 여러 섬과 바닷가에 자란다. 상록 화랫수림의 호박나무과 구실잡밥나무처럼 높게 자라는 나무 아래 빛이 많이 드는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그래서 남쪽의 작은 섬에 가면 섬의 상록스림 둘레로 키만큼 자란 돈나무를 뺑 돌아가며 볼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해안가에서도 돈나무가 자란다. 잎이 조밀하여 방품임으로도 쓰지만 대부분 관상수로 쓰인다. 벌써 남부지방에서는 중요한 조경수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힌 듯하다. 나무 모양이 워낙 개성이 있어 남쪽 식물의 눈에서는 중부지방 사람들도 이 돈나무만은 금세 알아본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공항에서 볼 수 있고 완도에 가면 완도 여객터미널에서 이 나무를 조경해 누워 그것을 찾는 이들을 반기곤 한다. 반원형의 아담한 나무 모양이 무척 보기 좋다. 조경수 외에 약재와 목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돈나무의 목재는 특히 물기에 강한데 이러한 이점 때문인지 바닷가에 많기 때문인지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 썼다. 잎은 사료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꽃이 피면 벌이 많이 찾아와 밀원식물로도 가치가 있다. 한방에서는 돈나무의 잎이나 껍질을 사용한다. 상록수에서 1년 내내 잎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가을이나 겨울 사이가 좋다. 이 나무의 잎은 정류를 함유하고 있어 리모넨, 피넨 등의 성분이 있고 나무 껍질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헤테라게닌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완화를 도우며 종기를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혈압, 동맥경호, 골절통, 습진과 종기치료 약으로 쓰인다. 대개 햇빛에 말린 약재를 달여 쓰지만 종기치료에는 생잎을 찧어서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달인 물에 씻어낸다.
또 마른 약재를 가루를 내어 기름을 내어서 고약으로 부치기도 한다. 기온이 맞고 햇볕만 잘 들면 어디서나 잘 자란다. 사질 양토를 좋아하지만 특히 가리지 않고 바닷가에서 잘 자라므로 염해에 강하고 잎이 두꺼 공해에도 강하며 맹화력도 왕성하여 많이 자라 올라온다. 번식시키려면 열매를 따서 마른 흙이나 모래에 비벼 발화 억제 작용을 하는 종자 주변의 붉은 점액질을 제거하고 가을에 바로 뿌리거나 노천 매장을 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뿌리는데 종자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삽목도 가능하다.